자, 오늘은 순열 세 번째 파트.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 것인지 선생님이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은 것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1이라는 숫자가 3장이 있었어. 1이 3개 있었어. 이 1을 3개를 가지고 세 자리의 숫자를 만들어 본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몇 가지 만들 수 있어요? 한 가지밖에 못 만든다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1이 다 똑같은 숫자여서 그래요. 자, 우리가 1과 2와 3을 이용해서 숫자를 만들면 6가지를 만들 수 있어요. 배열이니까. 근데 1, 3개로는 숫자를 하나밖에 못 만들어요. 왜 그럴까요? 같은 숫자이기 때문에 너네들이 자리를 바꿔도 똑같은 숫자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게 있다라는 말은 뭐냐면 순서를 바꿨을 때 처음과 같은 결과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똑같은 애들끼리 바꿔봤자 어차피 처음하고 똑같은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같은 게 몇 개 있느냐에 따라서 그 몇 개를 배열하는 경우만큼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걔네들끼리 자리를 바꾸는 경우는 같은 경우가 될 거니까 걔네들끼리 자리를 바꾸는 경우만큼 나눠줘야 돼요.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자, 공식적으로 꼭 외우려고는 하지 말고 생각을 하는 거야. 선생님이 A, B, B, C, C, C 이 6개의 문자를 사용해서 선생님이 이 6개의 문자를 일렬로 배열할 때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이렇게 물어보면 원래는 6개를 배열하는 경우가 만들어져야 되니까 6팩토리얼까지 만들어져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B가 똑같잖아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얘네들이 자리를 바꾸는 경우는 같은 경우가 될 거야. 생각을 해서 2팩토리얼로 나와요. B를 배열하는 경우만큼 나와줘요. 근데 C도 똑같잖아요. 그쵸? 몇 개가 똑같아요? C 3개. 그럼 이 3개가 서로 자리를 바꾸는 경우만큼 또 같은 결과가 만들어질 거니까 3팩토리얼로도 나눠줘야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걸 우리가 29페이지에서 첫 번째 n팩토리얼 나누기 p팩, q팩, r팩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잖아. 그건 굳이 외울 필요는 없는 내용이고 쉽게 받아들이면 되는 내용이에요. 암기가 필요하진 않을 건데 왜 나눠야 되느냐? 똑같은 것끼리 자리를 바꾸면 같은 결과니까 그거를 자리를 바꾸는 경우만큼 나눠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했었어야 된다. 받아들일 수 있나요? 네, 좋습니다. 실전에서 다시 연습할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같은 거는 없어. 똑같은 건 안 나와. 근데 선생님이 문제를 이렇게 바꿨다고 쳐보자. 이제 해보자. 1, 2, 3을 가지고 선생님이 세 자리의 숫자를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 작은 순서대로 숫자를 배열하라고 했어. 크기가 작은 순서로 배열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죠? 1이 제일 작으니까 제일 처음에 오고 2가 두 번째 오고 3이 나중에 오도록 배열해라 이런 말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분명히 숫자는 다른데 어떤 조건이 추가가 되니까 얘네들끼리 자리를 바꿀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겠지. 자, 첫 번째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뭐였어? 똑같은 숫자들끼리는 똑같은 것끼리는 서로 자리를 바꿨을 때 배열을 하는 거는 순서를 정해서 나열하는 거니까 서로 자리를 바꿨을 때 같은 경우가 됐었단 말이야. 근데 얘는 다 다른데 작은 크기를 정해버린 거예요. 크기를 정해서 작은 걸 먼저 두고 큰 걸 나중에 둬라 이렇게 말해버렸어. 그러면 얘네들끼리는 자리를 바꿀 수 있는 거 없는 거야?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무슨 뜻을 해석해야 돼요? 자리를 정해줬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크기가 작은 순서대로 가라라는 거는
뭐냐면 제일 작은 게 제일 처음에 오고 중간 게 두 번째 오고 큰 게 나중에 와라. 자리를 정해줬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리가 정해져 있으면 서로 바꾸면 안 되는 거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만큼 또 배열할 때 나눠야 돼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네.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네. 그럼 이걸 좀 이제 업그레이드 시켜서 선생님이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A, B, C, D, E, F 6개의 문자가 있다고 치자. 자, 선생님이 여기서 A하고 C하고 E의 순서를 정해줬어요. A는 C 앞에 오도록 했고 C는 E 앞에 오도록 배열하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A와 C와 E의 순서를 정해준 거죠. 얘네들끼리 자리를 바꾸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6팩토리얼 6개의 문자를 나열하는 경우 중에서 이 3개의 문자의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얘네 셋의 자리를 바꾸는 경우만큼 나눠버려야 돼요. 이 6팩토리얼 경우 중에는 얘네들끼리 자리를 바꾸는 경우가 들어있단 말이야. 그것만큼 나눠버려야 돼. 이해할 수 있겠어? 그래서 몇 팩토리얼? 3팩토리얼 나눠야 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순서를 정해주잖아. 자리가 정해져 있다. 순서가 정해져 있다. 그럼 너네들끼리 자리 바꾸면 안 돼. 자리 바꿀 수 없어. 근데 우리가 배열이라는 거를 계산을 할 때는 자리를 바꾸는 경우를 계산한다. 배열 자체. 그러니까 이거를 배열할 때 다른 애들은 자리를 바꿔도 괜찮지만 A, C, E는 자리를 바꾸면 안 되는 거니까 A, C가 서로 자리를 바꾸는 이 3팩토리얼 가지의 경우만큼은 나눠줘야 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받아들일 수 있겠어? 좋아요. 그래서 29페이지의 내용이 뭐냐면 똑같은 게 들어있으면 자리를 바꿔도 같은 결과가 되니까 걔네들끼리 자리를 바꾸는 경우만큼 나눠야 돼요. 순서를 정해줘도 자리를 바꾸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나눠서 우리가 해결한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알 수 있겠죠? 네, 좋아요. 자, 이런 형태의 문제를 이제 우리가 실전에서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지를 다시 보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문제 또는 자리가 정해져 있는 순열 문제들은 우리가 어떻게 구분하고 해결할 것인지를 봐야 된다. 그냥 선생님 말이 어렵지는 않을 건데 문제를 풀다 보면 너네는 분명히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문제를 풀어주는 거예요. 알았죠? 좋아요. 31페이지 필수예제 9번은 31페이지 필수예제 9번은 너무 쉽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게요. 알겠죠? 네. 그 다음에 필수예제 10번도 사실은 굉장히 쉽기 때문에 이것도 패스하겠습니다. 필수예제 1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예제 11번 보세요. 자, 이것도 쉽긴 쉬워. 알겠지? 7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야. 근데 M, A, T, E의 순서를 정해줬죠. 어떻게 정했어요? 이렇게 오도록 나열해봐야 한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혼란을 느끼는 그 지점이 어디냐면 C나 L이나 문자 뭐 하나 꺼졌지? I. 이 C나 L이나 I가 이 사이에는 올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순서로만 있으라고 그랬지 이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라 이런 얘기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7개의 문자를 배열을 할 때 이 순서만 지켜라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7팩토리얼 썼어야 돼. 7개를 배열할 때니까. 7팩토리얼 중에서 이 순서만 지키면 되는 거니까 너 4개는 자리 바꾸면 안 돼.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럼 몇 팩토리얼 나오면 되지? 4팩토리얼 나오면 돼. 이렇게 해석을 하면 쉬워지는 문제가 되는 거고 아니면 이거를 우리가 일일이 다 하나씩 따지려고 그러면 엄청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고 알겠죠? 네. 해석의 차이가 존재하는 문제다. 좋습니다. 자, 업그레이드 문제 하나 더 해볼게요. 33페이지 확인 체크 44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해피니스라는
해피니스 뭐야? 해피니스라는 이 9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모음이 자음보다 앞에 오도록 해봐라. 자, 모음과 자음의 순서를 정해준 거예요. 모음이 자음보다 앞에 있도록 해라 했어. 이해되겠지? 그러면 모음하고 자음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배열하면 된다. 그럼 여기서 모음을 이제 다 조사해보자. 모음이 뭐가 있죠? A, I, E가 모음이죠. 네. 됐나요? 네. 자음은 뭐죠? H, P, P, N, S, S죠. 됐어요? 자, 그럼 여기서 모음이 자음보다 앞에 있도록 했으니까 여기 앞에 세 개를 모음으로 채워라 이 말인 거야. 되겠지? 그럼 당연히 뭐겠어요? 3팩토리얼. 자, 자음을 이제 뒤로 채워야 되는데 자음은 몇 개 있어요? 6개 있죠. 그럼 6팩토리얼이 답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P라는 문자가 2개 있고 S라는 문자가 2개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같은 것이 있는 경우들이 존재하는 거죠. 2팩토리얼, 2팩토리얼로 나눠줘야 돼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 네. 자, 필수예제 12번. 별표. 필수예제 12번 별표 하세요. 우리가 최단 경로를 찾을 때 어떤 걸 이용하면 쉽게 풀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아야 돼요. 우리가 과거 초등학교 방법, 중학교 방법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도 풀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방법도 물론 알아야 돼요. 근데 그 방법 위에 우리가 순열로 최단 경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 선생님 두 가지만 먼저 기본적으로 보여주고. 알겠지? 자, 먼저 초등학교 방법도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방법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거 먼저 설명해 줄 거예요. 그 원리부터 먼저 설명해 줄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순열로 풀 수 있는 게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선생님 예로 듣는 문제예요. 알겠죠? 자, 선생님 여기 있는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가는 최단 경로를 찾고 싶은데 여기 중간에 P 지점을 거쳐서 가는 최단 경로를 찾고 싶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A에서 P로 갔다가 그 다음에 B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A에서 P로 가는 최단 경로의 가지의 수와 P에서 B로 가는 최단 경로의 가지의 수를 구한 다음에 곱하면 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겠죠. 그때 선생님이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배웠던 방법대로 만약에 이 경우를 찾는다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A점에서 갈 수 있는 지점들이 어디 있어요? 여기하고 여기밖에 없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경우는 몇 가지야?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에서 여기 올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예요? 얘도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최단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점으로 오려면 어디서 와야 돼? 최단으로 온다는 전제하에 여기서 오거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올 수 있는 경우랑 여기에 올 수 있는 경우를 더한 것만큼 여기 올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몇 가지가 되는 거예요? 2가지. 그러면 여기에 올 수 있는 경우는 어디서 와야 되는 거예요? 이쪽에서 오면 안 되잖아. 반대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니까. 최단 경우는 무조건 여기서 가는데 뒤로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경우를 찾는 거예요. 몇 가지죠? 한 가지밖에 없겠죠. 그러면 다시 똑같은 원리에서 이 지점으로 올 수 있는 경우는 여기서 오던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올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였고 여기까지 올 수 있는 방법이 2가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겠어? 3가지. 같은 원리에서 여기까지 오는 게 4가지다.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선생님들이 가르치기 귀찮으니까
그냥 무조건 일식 적어. 그런 다음에 대각선에 있는 숫자들끼리 더하면 돼. 이렇게 가르쳤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 이유를 반드시 설명해 줘야 돼요. 알았지?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P에서 B로 갈 때 올 수 있는 경우 한 가지입니다. 여기 오려면 두 가지가 될 거예요. 여기도 한 가지고 이건 세 가지가 되고 한 가지고 네 가지가 되고 따라서 4 곱하기 4 해서 16가지의 경로가 존재합니다. 라고 말했어야 돼요.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자, 이게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었고 선생님이 이거를 이제 이렇게 설명할 거야. 자,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 쉽게 선생님이 이해를 시켜주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좀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 최단으로 가고 싶어. 그러면 이 가로줄에 해당하는 이 첫 번째 가로줄에 해당하는 이 네 개의 길 중에서 저 선 중에서 2개 이상 사용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이 네 개의 길이라고 하자. 이 네 개의 길 중에서 하나만 쓸 수 있는 거야. 여기서 여기 가려면 한 번만 써야 돼. 2번 쓰면 안 되는 거야. 저 이 네 개 중에 2개를 사용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를 사용하든 한 번만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네 개의 길을 한 번만 사용해야 되니까 그냥 너를 A1 길이라고 하자.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지. 어차피 하나만 쓸 거니까. 그러면 이 길도 한 번만 써야 되겠지. 그러면 너는 A2 길이라고 하자. 너는 A3. 여기는 A3. 되겠어요? 네. 자, 세로도 마찬가지야. 이 길 다 똑같은 길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만 써야 되니까. 저 중에서 한 번만 쓸 수 있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을까? 네. 그리고 너를 B1 너도 한 번만 쓸 수 있는 거니까 B2 너도 한 번만 쓸 수 있으니까 B3 이렇게 쓰지 않아요. 그럼 이제 순서는 내 맘이야. 어떤 걸 먼저 오고 어떤 걸 나중에 올 거냐. 이건 이제 내 맘인 거야. 그래서 이거 4개, 이거 3개를 배열하는 경우를 조사할 거예요. 쟤네들끼리 서로 막 뒤죽박죽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그 길 먼저 이용하면 돼. 이해할 수 있겠어? 받아들여? 그럼 여기서 7개를 배열하는 거잖아. 그러면 7 팩토리얼 가지가 답일 것 같지?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를 염두에 둬야 돼. 어떤 걸 염두에 둬야 되냐면 얘네 둘이 자리 바꾸면 최단이 안 나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쪽에 있는 길을 먼저 이용하고 나중에 이 길을 이용하면 안 되는 거야.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야 되니까.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A1, A2, A3, A4는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B1, B2, B3도 마찬가지로 위에서 밑으로 내려올 수는 없는 거예요. 최단이니까. 따라서 B1, B2, B3도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7개를 배열하는 경우 중에서 너는 지금 순서가 정해져 있고 너도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4팩토리얼하고 3팩토리얼로 나눠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석하면 우리 아까 111 이거 안 해도 바로 찾을 수가 있어요. 이거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이거를 우리가 공식적으로 암기해도 좋지만 반드시 이유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방법을 우리가 2가지 방법을 모두 익혔다라는 전제하에 선생님이 필수의 이제 12번과 필수의 이제 13번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선생님의 많은 스킬들이 담겨 있을 수도 있으니까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필수의 이제 12번은 방금 우리가 배웠던 순열 문제로 해결할 거예요. 알았죠? 네, 좋아요. 자, A에서 B로 가려고 하는데 C를 거쳐서 가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알겠지 이제?
A에서 C까지 갈 수 있는 이 최단 경로를 조사하겠다. 그러면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다. 자, 몇 칸? 괄호 2칸. 세로 몇 칸? 2칸. 그럼 총 4개를 배열해야 된다는 거 알겠죠? 그러면 4개를 배열하는 게 4팩토리얼인데 이 괄호 2칸은 서로 자리를 바꾸면 안 됩니다. 그래서 2팩토리얼로 나눌 거고요. 세로 2칸도 서로 자리를 바꾸면 안 됩니다. 그래서 2팩토리얼로 나눌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4팩토리얼을 2팩토리얼로 나눴기 때문에 6이라는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A에서 C까지 가는 경로는 6가지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같은 원리에 의해서 C에서 B까지 가는 경로도 같은 모양이기 때문에 6가지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죠. 그래서 6 곱하기 6 몇 가지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지. 이렇게 해결해라. 111 여기서는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았지? 네. 이런 거는 우리가 장애물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장애물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111 이런 거 쓰면 안 된다. 받아들일 수 있죠? 네, 좋아요. 그러면 필수예제 13번 바로 연결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예제 13번 바로 연결해서 갈 거예요. 자, 지금 이 문제는 뭐냐면 중간에 길이 없는 경우가 나오는 거예요. A에서 B로 가려고 하는데 이 중간에 길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느냐? 정말 많은 풀이들이 존재할 수 있어요. 선생님마다 막 성향이 다 달라. 그래서 어떤 선생님은 이렇게 풀어라, 저런 선생님 저렇게 풀어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문제야. 근데 선생님은 어떻게 풀 거냐? 우리가 초등학교 배웠던 방법대로 풀 거야. 자, 여기에 길이 없죠? 그쵸? 그쵸? 네. 그러면 내가 길을 만약에 가상의 길을 만들었다고 하면 여기 올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가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지. 따라서 여기를 0으로 만들고 출발합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경우가 없어! 라고 만들고 출발합니다. 알겠지? 그럼 한번 해보자. 한 가지. 너도 한 가지입니다. 이 기본 베이스죠. 그럼 여기 올려면 몇 가지 돼? 2가지. 여기 올려면 몇 가지 돼요? 3가지. 여기는 4가지. 여기는 5가지. 여기는 6가지, 7가지. 똑같은 방법으로 3가지, 4가지, 5가지 이렇게 하나씩 채워나간다고 치자. 그럼 여기 몇 가지야? 6가지. 여기 몇 가지야? 10가지. 여기 몇 가지야? 15가지. 자, 2줄 채울 차례죠? 네. 여기 몇 가지야? 10가지 하면 안 된다니까. 여기는 못 오는 거야. 0이야, 0. 0 처리하고 가자고 그랬잖아. 그럼 여기 몇 가지야? 그렇지. 여기 10가지고 여기 0가지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 10인 거예요. 여기 20. 됐죠? 네. 여기 몇이야? 5. 그렇지. 여기가 0이니까 여기가 5여야 돼. 여기는 15. 여기는 40. 여기는 11. 이해되죠 이제? 네. 20. 60. 되겠습니까? 네. 자 여기 18. 여기 44. 따라서 이에 올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 110가지. 이게 제일 깔끔한 거야. 길이 없어. 그럼 막 구분해. 영역을 막 구분해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 온다, 여기서 여기까지 온다, 여기서 막 이렇게 다 나눠. 그런 다음에 경로를 막 세분화 시켜가지고 한 번에 가려고 한단 말이야.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풀어요. 근데 선생님은 그렇게 풀지 않는다. 없는 길은 0으로 처리한다.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과거에는 이런 풀이를 누구만 했냐? 선생님만 했어. 근데 이게 오픈이 되다 보니까 최신판 개념 원리에는 이런 다른 풀이들도 실려져 있다. 알겠죠?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문제. 반드시 꼭 그런 것만 아니지만 순서가 정해져 있거나 똑같은 것들을 나열하는 문제들은, 배열하는 문제들은 우리가 순서를 바꿀 때 같은 경우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만큼 나눠줘야 된다. 꼭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되는 거고, 이 길찾기 문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두 가지 방법 모두를 익혀야 됩니다. 길이 없을 때는 명처리하고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방법대로 찾아 나가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고, 만약에 길은 다 있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죠?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들을 배우라는 문제로 생각을 해서 계산하면 쉽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해야 됩니다. 알겠죠? 네, 좋습니다. 그럼 우리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 진행을 하고 다음 시간에는 조합 파트 내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